네,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 이 시간도 두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 그 안에서의 탑픽을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등장할 히든주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송기훈 전문가는 방산주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다시금 움직임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분쟁이 깊어지는 부분들도 하나의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죠. 스페이스 X의 IPO 추진 소식도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업황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재료들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방산주의 반등은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강력한 투자 심리를 형성하였고, 최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향해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 해군의 해상봉쇄와 더불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통적인 전투 체계에 대한 수요가 부각되었고요.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및 히트리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방산주가 확실한 지정학적 수혜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스페이스X의 2026년 IPO 추진을 공식화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방산주의 영역을 우주항공으로 확장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최대 1.5조 달러, 약 2천조 원, 어마어마하죠. 네.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 우주항공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일제히 높아지는 추세고요. 특히 위성통신이나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직접적인 스페이스X 효과를 누리면서 단기간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주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단기적인 뉴스에 그치지 않고 지구상의 분쟁과 우주 선점이 두 가지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는다면 최근에 업종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괜찮은 건가라는 의심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 접근,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유리할까요? 최근에 이제 일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미스가 나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특히 또 주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눈높이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2026년 방산주 투자 전략의 핵심은 수주 잔고의 질과 성장의 확장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수주했다는 이 소식보다는 매출 인식 속도,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보다 수출이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거든요. 지상무기 체계를 넘어서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지가 밸류에이션 상향의 열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의 IPO 모멘텀의 직접적인 수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망 구축 등 뉴 스페이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이 전통 방산주 이상의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고요. 네. 함정 및 해양은 미 해군 MRO 사업 진출 등 특수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K방산의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무기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와 호환성을 갖춘 국내 기업 등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돼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 증액에 직접 수혜를 입는 국산화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업종 전체가 오르는 묻지마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네.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가 2026년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확실히 전환되느냐를 분기별 실적을 통해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업종 전반적으로 본다면 분위기가 다소 이제 소강 상태랄까요? 좀 잦아든 건 사실인데 대장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뭐 앞으로의 그 예상치를 이야기 나눠본다면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목표 주가를 130만 원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괜찮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실적 수치와 글로벌 확장성 때문입니다. 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마진율이 높은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폴란드양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 로켓의 2차 물량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납품 마진은 한 자릿수대에 불과하지만 수출 마진은 약 30~4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팔수록 돈이 남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로 판매처를 넓히면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 확보한 수주 잔고만 약 31조 원으로 향후 약 4년치 먹거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또 여기에 루마니아 보병 장갑차, 스페인 자주포 사업 등 유럽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이제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패키지 수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의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기훈 전문가의 픽은 방산 업종입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 의견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탑픽을 준비하셨을지 뚜껑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탑픽입니다. 자, 먼저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충격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적 부진의 그늘을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수주 이슈가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송기훈 전문가님, 1조 2천억 원 규모예요. 합산을 하면 예, 예. 어떤 수주였는지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예, 이제 네.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정체를 딛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확보를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계약은 이제 두 가지 핵심 축이 이제 민수와 군수가 동시에 같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에 공급되는 기체 구조물 계약은 전 세계 항공 수요 회복과 맞물려 있고요. 이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수익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 수주는 카이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을 넘어서 유지 보수 및 체계 통합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3분기에 일부 프로젝트 매출 인식 시점 차이와 비용 반영으로 주춤했지만 이번 수주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실적 가시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수주가 끊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으나 사흘 만에 1.2조 원을 채우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을 시켰고요. 네. 또한 기체 부품 사업의 마진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어 4분기 및 2026년 실적 전망치는 더욱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주 외에도 카이의 앞날에는 몇 가지 강력한 카드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미 계약된 F-50의 이제 인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잠재 고객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주산업 모멘텀에서도 카이는 위성 제조 및 발사체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실적 부진은 일시적이었고 성장은 구조적이라는 걸 갖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30만 원 목표가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 방산의 대장주라면은 카이는 우주항공과 민수항공 부분을 아우르는 하늘의 대장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사에서도 일단 목표 주가를 한 14만 원 유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KF-21.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 부분이 실전 배치되면서 수출이 더 열릴 것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매우 네.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KF-21 같은 경우는 양산 이루기가 2026년 1분기 3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출고가 예정이 되었고요. 한국항공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도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KF-21은 돈만 쓰는 개발 단계였다면 이제 양산 단계로 진입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이는 이미 방위사업청과 약 2조 원 규모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호기 출고를 시작해서 2026년 하반기에부터 공군 인도가 시작되면 그동안 쌓였던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KF21 사업 한 곳에서만 향후 연평균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이는 카이 전체 매출 규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은 한 번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양산되는 물량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1이지만 곧 공대지 작전 능력을 갖춘 블록 2 개발 및 양산이 이어지고요. 최근 체결된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무장 시험 계약이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네. 전투기는 판매 후 약 3, 40년간 유지보수 매출이 기체 가격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국산 전투기 기기에 카이가 이 거대한 정비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됩니다. 양산 1호기 출고는 해외 고객들에게 우리 전투기는 이제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기존 4세대 기체는 낡은 상황에서 KF-21 같은 경우 완벽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4.5세대 전투기고요. 이미 F-50을 도입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들까지 KF-21의 잠재적 고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호기 출고 이후 비행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수출 돈이 더 급격하게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KF-21은 카이를 단순한 기체 부품 공급사에서 글로벌 완성기 메이커로 탈바꿈시키는 확실한 이벤트입니다. 2026년 3월 출고식은 주가에서 단순한 뉴스 재료가 아니라 실적의 앞자리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 이런 부분들도 급물살을 타게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 접근 전략은 어떻게 취해야 될지 뭐 조정이 나온다면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뭐 포트에 담는 게 가장 또 좋은 선택일까요?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의 쿼텀 점프와 글로벌 우주항공 섹터의 재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데요. 특히 26년도는 KF-21 양산뿐 아니라 스페이스X IPO라는 역대급 이벤트가 대기 중이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가 최근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현재 주가를 본다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11만 원 이하로 이제 눌림목이 형성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추격 매수보다는 11만 원 이하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려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1단계 13만 원, 2단계 15만 원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탑픽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방산 가운데서 이번엔 풍산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뭐 실적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추정되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분기에도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 이슈가 있었고요. 아니 4분기는 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4분기 네.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이제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구리 부분의 수익성 악화와 방산 매출이 이제 구조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분기 중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구리 가격이 일시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경우 이제 비싸게 사둔 원재료 가치가 떨어지면서 장부상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해 영업이익을 깎아먹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인 PMX가 구리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현지 원재료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군이 예산이 집중되는 내수 성수기죠. 하지만 내수 물량은 해외 수출 물량에 비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 규모는 커져도 실제 남는 돈은 시장의 기대보다 적다는 뜻인데요. 네네. 3분기 어닝 쇼크의 주 원인이었던 대구경 탄약의 수락 시험 지연과 매출 이전 문제가 4분기에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일부 차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 4분기 실적에는 통상적으로 또 성과급이나 상여급 같은 인건비성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약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컨센서스 하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4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 비용과 구리 가격 변동에 기인한 것이지 풍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훼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런 우려를 선반영해서 충분히 조정을 준 상태에 있고요.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을 한번 쭉 보니까요. 역시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나 풍산 FNS의 신관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는 점. 이 부분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던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더 말씀 주신다면요. 시장이 이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산에 대한 중장기 낙관론이 강력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수익성 높은 수출 물량의 본격화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풍산은 단순히 탄약을 파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탄약 부족 현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체급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 155mm 포탄 증설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2,500억 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풍산이 과거에 잡았던 포탄 가격은 한 발당 약 4,5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유럽 시장의 포탄 가격은 지금 약 8,000달러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된 라인에서 나가는 물량이 이 가격을 적용받을 경우 이익률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최근 양산을 시작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탄약보다 판가가 2배 이상 높고요. 국내 납품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K9 자주포 수출국으로 동반 수출이 기대되는 핵심 카드이기도 합니다. 탄약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신관을 생산하는 자회사 풍산 FNS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신관 설비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탄체는 풍산, 신관은 풍산 FNS에서 아우르는 완벽한 패키지 공급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납기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마진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폴란드와의 155mm 포탄 현지 생산 합작법인 파트너로서 풍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관 제조 능력은 글로벌 협상력의 핵심 우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수출 비중 확대로 방산 부분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글로벌 구리 공급 부족과 중국의 수요 회복으로 인한 구리 가격이 다시 급상승할 가격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3, 4분기 실적을 짓눌렀던 메탈 로스가 메탈 게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주셨는데 구리가를 여쭤보고 싶은 게요. 풍산의 실적은 사실 또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구리가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숫자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뭐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도 궁금해요. 예,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구리 가격은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을 줬다가 최근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은 풍산의 실적 구조상 단순한 호재를 넘어서 수익의 체급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 구리 가격이 통단 12,0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풍산의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원재료인 구리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고 제품을 만드는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과거에 싸게 사던 구리 재고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요. 네. 이는 장부상 재고 평가 이익으로 잡히면서 영업이익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구리 가격 상승분은 제품에 또 즉각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원재료가 올라도 판매가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구조라서 매출 규모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구리 시장은 공급 부족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의 광산이 노후화되면서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확충에 막대한 양의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구리를 미리 비축하려는 사재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구리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풍산의 고민은 항상 방산이 잘 벌어도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 이익이 깎인다 이런 전제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요. 탄약 수출이 확대가 되면 동시에라는 식의 풍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만년 적자였던 미국 자회사 PMX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연결 실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리 톤당 12,000달러는 풍산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재설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로 주가가 주춤할 때가 오히려 풍산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풍산의 주가는 향후 보통 구리 가격의
1, 2개월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면 내년 초 주가 반등폭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예상이 된다면 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금 조정 분위기일 때 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주가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풍산 같은 경우 현재 4분기 실적 우려라는 단기 파도와 2026년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맞물려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되 90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초반 지지선을 확인하며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 40%가량 하락하면서 상당 부분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비중의 30% 정도를 먼저 담고요. 4분기 실적 우려가 이미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만약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서 10만 원을 깨진다면은 그때 나머지 비중을 전략적으로 전체 다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실적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기도 하고 있고요. 조정 시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방산 증설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유럽 포탄 가격이 과거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산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9만 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